이거 보쇼 당장 보쇼 거기 당신 이리 오쇼 어디 가쇼 가지 마쇼 Come on 구독하쇼 댓글 다쇼 눈팅 그만하고 응원하쇼 소리방송 성우방송 보이스 멘토 소리방송 BOSHOW 속는셈 치고 한번 봐봐 후회 안 할걸? 한번 믿어봐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강영호의 보쇼. 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도사를 자임하는 MN푸드는 건조매생이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 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N푸드를 검색해보세요. 보이스 멘토 소리방송 성우 토크쇼 시즌2 강영호 보쇼 2019 보이스 멘토 단막극 퍼레이드 출연 배우 편. 셰익스피어가 쓴 그게 이야기들이 있어요. 셰익스피어라고? 네! 오빠 셰익스피어가 하는 일이라고는 앉아서 잡지 우리는 일밖에 없으면서 1년에 120... 그 자그마한 동물이 물속에서 몸부림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웃고있었어. 예비 성우들의 솔직한 입담 즐감하세요. 강영호 보쇼 4화 보이스 멘토 예비 성우 단막극 퍼레이드 출연 배우 편 1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유일 성우 될 남자가 진행하는 성우 토크쇼 보이스 멘토 소리방송 시즌2 강영호의 보쇼. 저는 강영호입니다. 이런 적이 없는데 네. 지난 8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연극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보이스 멘토 단막극 퍼레이드 성우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단막극 퍼레이드를 빛내주신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보이스 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 매일매일 기량을 갈고 닦는 분들입니다. 예비 성우 정용환, 조은, 이미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성우 정용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녹화 잘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사형수에서 소녀 역할을 맡았던 이미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어를 하세요에서 글로리아 역할을 맡았던 조운입니다. 자, 어디서 뭐 맡았다고 말을 안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 여권 맡은 정용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야, 이렇게 사적으로 아는 분들을 공적으로 뵈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좋네요. 단막극 준비하시고 또 공연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막극 퍼레이드의 각 작품을 빛내주신 당신 배우, 지금은 예비 성우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우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걸려 있었던 만큼 성우로서의 역량, 그리고 특히 말의 구성력, 감정, 표현력 등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비 성우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각자 가장 자신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멘트 있습니다. 그 멘트를 한번 멋지게 살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마이크를 이렇게 쓰시면 되게 멋있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요. 괜찮으면 방송으로 쓰고 안 괜찮으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차없이. 네. 먼저 마음 편하게 하면 되겠네. 용환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 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네, 다음이요.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 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오. 네.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 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네. 안 들어갈 것 같다. 정말 3인 3색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잘 들었고요. 네. 강영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국내 유일 성우 될 남자가 성우 될 애들을 데리고 진행하는 방송 강영호의 보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요, 제 학우들이라고 할까요? 같이 학원에서 같은 꿈을 꾸고 서로 응원하고 공부하는 사이인데, 각자의 예비 성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덕후들에게 덕력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를 묻곤 하는데, 성우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 시기, 특별한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성우 공부에 뛰어든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시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우를 하게 된 계기는 별거 없는데 그냥 회사 다니다가 회사 선배가 성우 준비한다는 소리 듣고 멋있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불과 채 1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잘 모르고 와서 그냥 떠들다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네.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읽고만 있고 그렇게 하다가 뭔가 지금도 계속 깨우쳐 나가는 중이지만 뭔가 정말 이제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된 순간은 1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때는 뭐 모르고 다닐 때 그 회사 선배가 성우 공부를 한다, 준비를 한다는 걸 보고 듣고 멋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반에 잠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연극을 하다가 재밌게 했고 주변 평들도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회사 다니다가 그 선배 말 들으니까 뭔가 딱 되게 감명 깊게 딱 뭔가가 가슴에 파고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뭐 이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해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선배님 혹시 근황은? 회사 아주 잘 다니고 얼마 전에도 봤는데 진짜 진급했어요. 승진하셨군요. 네, 했더라고요. 꿈을 드리고 한다고 그랬지. 아이고 축하해요. 그 선배는 승진을 하시고 승진을 하셨고 그 선배가 멋있다고 생각한 후배는 성우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미진 씨 얘기해볼까요? 사실 저는 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제는 좀 직업을 정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연기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성우 연기라기보다는 연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연기도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뮤지컬 배우도 있고 연극 배우도 있고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성우를 하면 좀 재밌겠다라고 싶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제가 일을 다녔거든요. 돈을 좀 모으면서 이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경험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사실 저도 용한 씨처럼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저는 했던 게 아니에요. 저도 약간 처음에는 좀 재미로 다녔다가 나중에 이제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지고 잠깐 휴원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돌아오면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조여오는 거죠. 이제 막 말하면 안 돼, 그대로. 주변에서는 점점 잘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뭐지 하다가 이제 쉬면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쉴 땐 너무 좋았어요. 이제 학원도 안 와도 되고 이제 내 생활이 생기고 이제 돈도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엔 집에서 혼자 연습도 막 하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는 것도 그냥 돌아가면 안 되니까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어떤 포인트가 재미있었나요?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약간 미디어 콘텐츠를 되게 좋아해서 근데 이거를 항상 보기만 하다가 제가 직접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들도 이제 뭐 더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선생님 목소리 막 이렇게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거기에 포인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운 씨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성우가 저는 꿈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고 싶은 직업이 지금은 됐지만 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성우가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캐릭터 그 자체였거든요. 그냥 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거고 이게 누군가가 뒤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은 거여서 뭔가 꿈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너무 그 성우님이 그 캐릭터 그 자체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길다 보니까 꿈이라고 말했던 기간은 없던 것 같고 일상생활 하면서 톤이 워낙 낮다 보니까 독특한 톤이잖아요. 여자 중에서는. 그래서 말을 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 소리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로 뭔가 일을 하고는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낭독봉사를 찾아보다가 낭독봉사를 하셨던 분이 보이스 멘토 특별기초반에 들었었던 거예요. 그걸 블로그 리뷰를 보고 그러면 나도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특별기초반에 다녀볼까? 하고선 다녔던 게 지금까지 2년, 3년 넘게 이 학원에서 계속 공부하게 된 계기인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제가 꿈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들이 주시는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렇죠. 연기를 하실 때도 그렇고 저희를 지도하실 때도 그렇고 아 나도 저런 에너지를 갖고 뭔가 뿜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동경으로 그냥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쯤부터 학원 내에서 잘하는 사람들 나랑 같이 지망생인데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거나 나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들의 이유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보니까 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랑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점점 더 진짜 성우들이랑 하면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막 호기심과 물론 절망과 좌절도 있지만 많지만 많지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하는 좌절도 많지만 그때 잠깐 오는 내가 잘하는 걸 만났을 때 케미가 돋잖아요. 그런 거를 작년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아 진짜 잘하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들 만만치 않네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성우 지망생들의 부류. 한쪽은 덕후로 시작한 애들. 네, 한쪽은 인생과 직업을 탐구하다가 이쪽 길로 온 애들.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후자인 것 같아요. 막 애니메이션 캐릭터 너무 좋아, 막 성우 막 너무 좋아, 팬이야 막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라 다들 약간 직업적인 선택이나 혹은 우연한 계기로 오신 분들 같아서 덕후들만의 에너지는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건 또 다릅니다. 또 달라요? 또 잘해요. 알았어. 좋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보이스 멘토 성우하수학원에서는 이번에 여러분을 모신 것과 같이 때마다 예비 성우들의 연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한 보men인들은 분명히 스스로 무언가 얻어가는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낭독극 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녹음 있었고요. 연극제 있었고 방송 페스티벌 있었고 가요제 있었고 이번에 단막극 퍼레이드까지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 있어 왔는데 각자 참여했던 것들 있었을 겁니다. 기억에 남는 것들이나 참여했던 것들 중에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는 않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 녹음에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수업이 아니라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남아서 원장 선생님 주도하에 했었던 녹음이었는데 저한테 너무 신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단역이라도 내가 그 아는 영화에 더군다나 들어가면은 내가 이 영화의 목소리라도 단역이라도 들어가서 녹음을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하면서 한편으로 없어져서 너무 아쉬웠던 작품이기도 하고 또 처음 이제 학원에 와서 했었던 일이라서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영화 녹음 되게 생소하실 텐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 녹음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화 시나리오를 성우 지망생들이 통째로 녹음을 하는 거죠. 씬 넘버도 얘기하고 화면 해설도 들어가고 인서트 장면들도 다 일일이 다 읽어주는 프로젝트였는데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 녹음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더 모를 때 영화 대본을 딱 들어받았을 때 그리고 그걸 말을 할 때 연기를 할 때 희열감이 있었거든요. 처음 한다? 모르는 데서 오는 그 희열감 같은 거죠. 잘하진 못했지만 내가 생각해낸 것만큼은 했다. 그리고 끝나고 저녁 먹고 그것도 되게 좋고. 저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녁이라고 해요. 저 단역할 때 주연하셨어요. 주연 경험자. 그랬나? 뭐 그랬던 것도 같아요. 운씨 16년에 학원에 오고 2017년부터 연극제, 방송제, 단막극 퍼레이드까지 다 했거든요. 다 하셨네요. 다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처음에는 기획이었고 출연을 안 했고 두 번째 때는 조연이었고 세 번째 때는 주연이 되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지. 나가야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연극제랑 방송제 같은 경우에는 반 단위로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코치를 정말 많이 주시지만 저희가 입 채워가는 게 정말 많았어요. 생각도 정말 많이 해가고 그래야 잘리니까 선생님들 선에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서
그걸 하나 끝내고 나면 반 자체가 너무 단합이 잘 되는 연출을 했을 때는 이 친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저는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는 재미가 되게 컸었었고 제가 할 때는 나는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객관적으로 봐주는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24시간 붙어 있진 않으시니까 내가 고민해야 될 게 진짜 많은 게 방송제 때 방송제 때 제가 조연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고, 그리고 단막극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랑 결이 완전히 다른 게 선생님들이 연출이 딱 있으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제가 쫙 제 능력치를 쫙 뽑아내면 되는 건 거잖아요. 이 경험도 너무 되게 두 개의 결이 너무 다른데 두 개가 다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더 연극제가 조금 더 심적으로 더 끌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그 감정도 되게 좋고, 그리고 끝나고 났을 때 제가 얼마 전에 2017년 녹화본을 봤거든요. 저희가 했던 걸 봤는데 꺼내서는 안 되는. 생각보다 못하고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그 예상치보다는 못하는데 내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내가 2년 사이에 시야가 진짜 달라졌구나,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증거로 남은 게 되게 아름답게 성장을 했구나. 성장을 했구나, 아름답게. 연극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 일단은 나는 그때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서 꺼내보면은 이럴 때가 많아서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매년 진행되는 행사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행사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부활했으면 하는 프로젝트 단연 영화 녹음? 네, 영화 녹음입니다. 꼭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했으면 좋겠다. 용환 씨도? 저는 근데 지금도 충분히 1년 스케줄을 볼 때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방송제도 했고 연극제도 했고 가요제도 했고 빡빡하게 잘 진행되지 않았나. 딱히 뭐 없습니다. 운신? 제가 오래 했던 거긴 한데 언급은 안 됐지만 명작극장 저희가 인형의 집을 녹음을 했었거든요. 네. 그 경험은 꼭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왜냐면 그 명작극장이 제 남편이었어요. 거기서 what? 그 작품이 총 2시간 분량이 넘어요. 녹음을 하면 3시간이 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고 그 한 장면을 빼놓고는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시간 반을 마이크 앞에 서서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저는 그건 다시 못 듣는 파일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지망생 때 또 언제 해볼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2시간 반을 마이크 앞에서 대사를 틀려도 그냥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같이 녹음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 해서 그걸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순간순간의 집중력과 그 지구력? 그걸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꼭 한번 그 힘든 경험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극 전체를 모르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행사들이 재롱잔치가 되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연습에도 심혈을 기울이시고 연습 또한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보이스멘토 오디션을 통해서 또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데, 오디션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 오디션을 본 적이 없어요. 학원에서 너 해볼래? 예? 이러면서 캐스팅. 그런 느낌이라 저는 약간 길거리 캐스팅 느낌이고 여러분은 이제 정식으로 회사에 뭔가 좀 지는 느낌 좀 보여요. 회사에 공고가 뜨면은 이제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찾아가는 열정적인 어떤 그런 공고네요. 연습생 느낌이 나는데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오디션에 대해서. 오디션을 들어가면 보이스멘토에서는 오디션이 보통은 녹음실에서 원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단막극을 해야 되니까 저희 움직임을 보시겠다고 지금 현재 이 세트장이 있는 이 방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녹음실에서 하든 큰 방에서 하든 선생님들이 다 앉아 계세요. 그 앞에서 정말 작디 작은 제가 정말 작디 작아진 제가 이렇게 대본 들고 이렇게 바르르르 떨면서 말도 더듬어가면서 막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제가 오디션을 지금 한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 학원 내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떨려가지고 마이크로 대본 떠는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네. 정말 떨었는데 이게 그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깡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은 조금 아주 조금이지만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큰 발걸음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정말 바들바들 속으로 바들바들 떠는 제 안에 작디 작은 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가 조금은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돼서 오디션도 꼭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얼마나 간이 떨리는지. 힘든 경험을 자꾸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 모두가 다 함께. 오디션 3번 다 붙지 않으셨나요? 근데 2번은 그냥 붙었잖아. 2번은 모두가 합격됐어. 미진 씨? 사실은 저도 오디션 2번을 봤는데 한 번은 떨어진 이력이 있어서 이번 단막극 오디션을 볼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안 보겠다 마음을 정했거든요. 근데 오디션 당일날 안 보면 왠지 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런 생각도 듣기도 하고 어딘가에 압박도 있었고 아빠. 있었고 그래서 원정 선생님한테 바로 당일날 그 오디션 당일날 시험 보기 몇 시간 안 돼서 저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죠. 근데 오디션은 진짜 2번 해봐도 3번 해봐도 일단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티 안 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붙었습니다. 아고. 예. 용환 씨. 붙었다고 하기가 민망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단막극을 대본을 미리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 원장님한테 받아서 그거를 잠깐 연습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 대본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딱 되고 보니까 그 연극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했던 연극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리함도 있었죠. 다른 친구들보다는. 막상 들어와서 오디션을 볼 때는 다른 거는 정말 신경 안 쓰고 요것만 들고 대본에만 초집중을 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딱 들어갔는데 힘들더라고요. 앞에 계시고. 그래도 뭐 할 거 해야죠. 멋있다. 네. 지금 이렇게 호흡이 길어. 이거 좀 힘들었어요. 편치만은 않았다. 이렇게 보이스멘토 학원생들이 이런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겪는지 행복해요. 즐거워요. 좋아요.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 주세요. 02-512-3509. 강영호 보쇼 4화 보이스멘토 예비성우 단막극 퍼레이드 출연배우 편 1부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보기에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부도 기대해주세요.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강영호 보쇼 4화 보이스멘토 예비성우 단막극 퍼레이드 출연배우 편 2부 시작합니다. 미래 성우계를 짊어질 예비성우들 많은 응원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강한 힘 주시기 바랍니다. 질감하세요.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 주세요. 02-512-3509. 네, 2019 보이스멘토 단막극 퍼레이드 성우 만들기 프로젝트 새 작품을 빛내주신 출연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어색하네요. 너무 조용해 이거. 어색하네요. 숨죽이고 있었어. 너무 이렇게 숨죽이고 있으실 필요 없고요. 네. 출발, 불어를 하세요, 용감한 사형수라고 하는 새 작품이 단막극 퍼레이드에 올랐는데 이 작품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제가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선정 배경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신 건가요? 작품도 말씀을 안 해주셨고 단막극 퍼레이드를 한다. 오디션을 봐라. 그러고 심화 오디션이 있을 예정이다. 라고까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네. 1차 오디션을 봤어요. 1차 오디션에서 9명의 멤버가 이제 오디션을 보았고 며칠 후에 작품들과 함께 저희의 배정표가 네. 각조의 누구 이렇게 해서 네. 2차 오디션과 심화 오디션 없이 모두 전원 합격하는 기적을 저희가 의견 따위 상관없이 그 기적을 저희가 이뤄냈어요. 기적적이네요. 기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뤄내가지고 연출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연습 시작했죠. 그렇군요.
어색해졌어요. 두 분께 더 들어볼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갑니다 이게. 오디션을 보려고 하는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혹은 뭐 개인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용감한 사형수는 배역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녀극이어서 배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 출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정해진 어느 게 정도 정해져 있는 느낌이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어. 하지만 용감한 사형수는 5명이어서 여기는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오케이. 일단 저는 여자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 배역은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 4명의 배역이 대사나 이런 게 다 같은 게 아니라 어떤 배역은 되게 많고 어떤 배역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치열한 사투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적은 걸 하고 싶어서 네, 적은 걸 하고 싶어서 적은 걸 하고 싶어서 사투가 있다가 연출 선생님이 심사숙고 끝에 고른 그 배역을 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받아들일 없었던. 수밖에 없는 겸허하게. 상황이어서 네, 겸허하게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바로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각자가 처음 대본을 받아 들었을 때 느낌이 궁금합니다. 용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약간 유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그때 처음 본 게 있죠. 그 출발이라는 작품이 되게 무겁고 진지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반복적인 어구들이 되게 많고 그 말투 자체도 저희가 쓰는 말 같지 않게 대본에 쓰여진 그 말들을 요즘 쓰는 말처럼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이 처음 딱 봤을 때 머지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한 번 읽으면 죽어도 몰라요. 한 5번 읽으면 죽어도 몰라요. 진짜 한 50번, 100번은 읽어봐야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발하는 작품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앞만 많이 연습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보니까 그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상의를 하면서 그 멘토 선생님이랑 우여곡절 끝에 잘은 모르겠어요. 잘했나? 잘했습니다. 미진 씨는요? 작품 자체는 불편한 작품이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대부분 3사람이 봤을 때 2사람 정도는 이런 작품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캐릭터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되게 묘한 부분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5명 중 4명은 그냥 다 우울해요. 다 진지해요. 유일하게 이제 밝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어떻게 잘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잘못하면 혼자 뜰 수 있는 또 캐릭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도 이제 연출 선생님이랑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연극이 돼버려가지고 열심히 잘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운 씨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불어를 하세요라는 대본을 처음 만나셨나요? 네. 네. 어떠셨어요? 대본 자체는 그 전에 한번 그냥 리딩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 수업 자료이기도 했고 그래서 대본을 얻을 수 있어서 한번 쭉 읽으면서 이런 대사가 있구나 하고서는 넘겼었는데 그 시간으로부터 약 한 달 뒤 그걸 해야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되돌아왔거든요. 저한테 부메랑처럼. 한 달밖에 안 됐군요. 네. 깜짝 놀랐죠. 아유 이게 왜 내 손 위에 이러면서 이제 대본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대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본은 되돌아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 작품 내에서 말로 되게 풍자를 계속 하거든요. 1900년대 초반 미국 작품이다 보니까 물론 현대와 맞닿아 있는 부분은 있지만 미묘한 어감이랑 이제 문화 차이로 인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다 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땐 그렇구나 인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연봉인 거고 그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더 크고 뭐 이런데 이거를 현대로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잘 전달이 될까? 또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그걸 아예 바꿨어요. 내용 자체를 조금씩 수정을 하고 현대를 풍자하는 느낌으로 대사도 정말 많이 줄이고 과감하게 다 쳐내고 가격 뭐 직업 이런 거 다 바꾸고 하다 보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아는 이야기, 지금 현재의 이야기로 이렇게 저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출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겠구나라는 거를 이번 작업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성우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연출 역량을 강화해요. 근데 연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아니 그게 여기서 하는 얘기지만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언니 대본을 제가 살짝 봤을 때 나는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언니 연기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저도 대본을 조금 사실은 보긴 봤는데 너무 또 매력적인 캐릭터여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캐릭터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 그렇게 전화보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보지
말씀하세요. 꼭 한번 해보는 걸로. 나중에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언니의 영향이죠. 어이구. 네.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연습을 거듭하고 연출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구체화되고 많이 알아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다 느끼신 거잖아요, 그죠? 혹시 내가 해석한 것과 선생님의 연출이 많이 다르거나 해서 아? 했던 기억? 되게 많아요. 어떠세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누가 와서 이렇게 바꿔도 아, 내가 알고 있는 것 플러스 연출의 의견 이게 섞이면 결국엔 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어렵다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제 생각대로의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근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처음에는 안 그랬었어요. 점점 연습 회 수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풀려가더라고요. 야, 느끼셨습니까? 두 분 연습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몸이 좀 많이 힘들었고요. 체력적으로 인정. 그 얘기 나중에 한 번 더 하기로 많이 하고. 만들었고 네. 이 소녀가 18세 소녀인데 네. 텐션이 정말 높은 소녀라서 네. 텐션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이랑 연기를 할 때마다 하면서 텐션이 자꾸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텐션이 떨어지셨나요? 체력이 떨어지셨나요? 체력도 떨어지고 텐션도 떨어졌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고는 네. 저는 없었습니다. 다른 저랑 같이 작품했었던 오빠들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관심 없군요. 모르겠는데 저는 알 거 아니죠. 알 바 아닌 거네요. 여기 안 나왔죠? 여기 없잖아요. 운 씨. 제가 맡았던 캐릭터가 되게 폭이 넓은 캐릭터인데 제가 평상시에 연기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제가 해석하는 스타일이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납득이 가능할 만한 수준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캐릭터였던 거죠. 이 제가 맡았던 캐릭터라는 게.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더 극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는 더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당당하게 나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안에서는 어떻게 한 캐릭터 안에서 이렇게 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갇혀 있었던 거죠. 제가 만든 글로리아라는 캐릭터 안에 대본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쵸. 단막극을 할 때는 네.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조금 세게 가더라도 그게 진행되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아, 더 가도 되는구나 여기서. 선생님도 다 잘 받아주시고 이러시니까 이런 기적이 또 이렇게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해석의 폭이 좁았는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의 폭이 좁았는지를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방청객이야? 느껴졌어요. 순간 방청객 모드가 됐어요. 느껴져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늘 학원에서 수업받고 공부하는 내용들은 연령대를 조절하라, 이런 캐릭터 해라, 동그랗게 소리내라, 뾰족하게 소리내라, 텐션을 올려라, 각지게 낮춰라, 해라. 소리에 관한 어떤 물론 감정과 어떤 이런 게 연기적인 것이 먼저긴 하지만 성우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공부 방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들리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공부를 해오다가 연극에 들어가면 물론 연극 안에도 그런 캐릭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소리 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편하진 않으셨나요? 소리적인 부분은 당연히 편한 거는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텐션이 높은 캐릭터여가지고 텐션 부분은 성우 연기하는 것처럼 되게 울려서 피치를 했고요. 소리적인 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대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동선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이제 하나하나 세심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았기 때문에 같은 연기라는 틀은 같지만 잡아야 하는 거는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편했지만 그래도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가 더 편하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어렵다. 네,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다. 네. 네. 연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지르고 발산해야 되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좋아요. 네. 운 씨는 사실 편할 줄 알고 했다가 의외의 타격을 받았다면서요? 제가 저음이다 보니까 제 소리로 뭔가 연기를 할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둥글게 내라, 좀 더
어리게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내라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이 듣는데 제가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했죠. 중간에 이제 어떤 장면에서 되게 가녀린 척을 해야 돼요, 이 캐릭터가. 그 장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저보고 여민정 성우처럼 해보라고. 어휴, 저 수업 때도 그 얘기 듣는데. 제가요? 한껏 낮춰서 제가요? 물론 이제 위에 소리 사람들도 힘들어요. 저는 편하게 했어요. 신경을 솔직히 안 썼어요. 나는 듣고 못 계신가요? 낸다. 나는 못 내고 최대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끝까진 가보자. 로 해서 그냥 솔직히 편하게 했어요. 좋았어요. 용환 씨는 사실 출발해 있는 여고원이라는 캐릭터를 소리에 부여하고자 노력을 했다가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걸 안 하게끔 제안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네. 이게 이 분석적인 측면 그리고 이 여건이라는 이 배역에 녹아든다 이러면 소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힘드니까 소리를 억지로 만들어 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캐릭터랑 어느 정도 부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극 소리 따라오는 것,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게 성우인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러움, 성우도 항상 자연스러운 그게 맞다고 봅니다. 같은 연기니까. 그렇죠. 저는 이 얘기에 공감을 하는데 따라오는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먼저 내잖아요, 저희가. 소리를 먼저 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로 열고 10대라고 적혀 있으니까. 맞아요. 가로 열고 악역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소리를 내본단 말이죠. 그런 고민들을 하셨군요, 단막극을 하시면서도.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무대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관객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혹시 개인적으로든 팀원들의 어떤 의견이든 연출의 의도든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미진 씨? 저희는 유난히 다른 팀도 많았겠지만 저희는 소품이 좀 많았어요. 소품. 네. 근데 소품을 이제 뭐 사서 한 게 아니라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저희들 연기보다 소품에 더 눈이 가는 어떤 걸 그런 경우가 만드셨죠? 많았는데 네. 가면을 만들었고요. 편지도 있었는데 그 편지는 그냥 편지 봉투로 하면은 좀 밋밋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손글씨로 그 영어를 영어를 막 썼는데 네.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 가면 만드는 것도 이제 그 가면에다가 또 뭘 덧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밤새서 막 붙이고 그랬던 네. 적도 있고요. 소품 쪽에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네. 좀 그런. 편지 속에 들어있는 영문 알파벳이 영어가 아니던데요. 제가 봤거든요. 네. 아, 그게요. 영어를 쓰라고 했는데 그냥 영어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노래 가사도 써보고 어떤 사람은 저기 뭐 프랑스어 막 이런 거 네.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소품 나중에 이렇게 주워서 보는데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소품이 감사합니다. 뭐라도 하나 재밌었으면. 네,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저희는 연출 자체가 화려했던 것 같아요. 연출이 화려했다. 저희도 소품을 많이 썼고 조명도 많이 썼고 음향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장면 자체에 전환도 있었고 극 안에 극도 있었고 이 극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러면서 또 저희가 퍼포먼스형 춤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벌써 소품도 너무 많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리허설도 그렇고 연극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이런 재미는 있겠다. 보시는 분들께서 이 세 편을 연달아 보신다면은 확실히 우리가 그런 화려함은 강하겠구나.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옷이 아니었거든요. 어쩐지 안 어울리더라. 아니, 예뻤어요. 왜 그러세요? 농담이에요. 귀걸이가 얼마나 크던지 깜짝 놀랐어요. 크더라고. 귀 넘기다가 찢어지진 않을까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어색해가지고. 네. 본인 옷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협찬. 용환 씨 출발. 저희는 두 팀과는 다르게 소품이 두 개가 끝입니다. 그리고 의상. 그 출발이라는 극 자체가 무겁고 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배우 두 명의 힘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좀 풍성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에너지가 실리지 않으면은 그럼 바로 관객들은
등을 돌려버려요. 그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에너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거를 진짜 많이 신경 썼죠. 네.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리허설도 보고 본 공연도 챙겨봤는데 세 분 다 울었어요. 그래요? 아 정말입니다. 아. 예. 그래, 연기 잘하셨나봐요. 장난이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이거. 제가 왜냐면 현장의 흐름을 제가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 무대 오르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오늘은 단막극 무대를 마친 소감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어떤 두근거림과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미 나갔고 무대를 마친 소감, 아 끝났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곤란하고 그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도사를 자임하는 MN푸드는 건조매생이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 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N푸드를 검색해보세요. 성우 토크쇼 강영호 보쇼 보이스멘토 예비성우 단막극 퍼레이드 출연배우 편 2부가 끝났습니다. 곧 3부가 시작됩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도사를 자임하는 MN푸드는 건조매생이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 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N푸드를 검색해보세요. 예비 성우들의 솔직 담백한 토크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성우 토크쇼 강영호 보쇼 4화 보이스멘토 예비 성우 편 3부 시작합니다. 즐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단막극 퍼레이드를 빛낸 인물들 특집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시즌2 강용호의 보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 작품의 인터뷰 영상과 공연 실황 영상 풀 버전이 이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쉬었다 왔는데요. 무대를 끝낸 소감들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씨부터. 되게 슬픔과 즐거움이 같이 있었어요. 네.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포기해야 될 것도 포기해야 되고 물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만 연기 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2번 공연을 하고 끝나고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한 번 하는 사람들은 연기를 그만두지 못해요. 그 공허함, 아찔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면은 힘들겠지만 언제 한번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마무리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또 하고 싶다. 아, 네. 또 나중에 되면 한 번 또 더. 우리 미진 씨. 끝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살았다. 살았다가 제일 먼저 네. 들었어요. 연극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던 케이스 중 하나였어요.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뀌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반이 애드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일이 정말 중요했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2번이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번만 하고 끝났으면 지금도 물론 아쉬움이 남지만 더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연을 했을 때 이제 아쉬움이나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2번째에 조금 더 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다른 좋은 작품이 있다면은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한 번쯤은 더 해보지 않을까? 네. 박제. 해보고 네. 싶습니다. 이번에는 운 씨. 끝내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막 뿌듯해, 잘했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진짜 그냥 내가 한 달 반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빽빽하게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잘 가봤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끝나고 나서 좀 공허하다던가 그런 감정이 첫 공 끝나고는 있었거든요. 첫 공 끝나고 약간 분했어요. 저는 저 자신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라고? 물론 관객분들께서 재밌었다, 좋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지만 제 스스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올 수 있는 그 정점이 이거라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분하다 라는 생각을 첫 공 끝나고 하고 근데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너무 힘든 감정이니까. 그러고선 둘째 공연을 했는데 더욱더 재밌게 잘 풀려가지고 그때 약간 같은 공연을 했는데 나는 이틀에 연달아서 이렇게 내가 다르게 느낄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둘 다 나구나. 첫 번째 공연했을 때 분했던 나도 나고 둘째 날 공연 끝내고 후련하고 시원한 나도 나구나. 그래서 하길 잘했다.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후에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혼자 빠져나가시는 건가요? 박제당하는 건가? 이렇게 예 기회가 온다면 다 같이 하죠. 다 같이. 박제. 용감한 사형수 팀은 독특한 연출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관객분들에게,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기상천외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특별한 연출을 했거든요. 연출을 당한 입장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연출이었고 그것이 우리 연극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래는 되게 불편한 작품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작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끝나고 박수를 받으면 안 된다. 그냥 다들 이게 뭐지? 이게 끝이라고? 이런 느낌의 연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되게 다짐이 컸죠. 근데 아무래도 5명이다 보니까 이제 또 부딪히는 것도 많고 동선도 되게 안 맞는 것도 많고 연극을 다들 해봤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연출하시는 선생님께서 하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재밌게라도 가보자 라고 해서 연출이 바뀌었다가 대사보다는 몸으로 하는 행동 동선이 조금 더 컸던 연극이 됐고요. 어두운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웃음이 끊이질 않았던 그런 연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유튜브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연출이었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잡지를 못했어요. 저희도 예상하지 네,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잡지 못한 연출이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준비하면서 느낀 것과 비교를 했을 때와 그리고 모두 풀어내고 끝났을 때의 느낌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움과 허무함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운 씨 같은 경우는 첫날 분하고 둘째 날은요? 둘째 날은 네, 그냥 좋았어요. 후련한 게 가장 컸고 후련한 게 제일 컸고 끝이구나. 끝이구나. 진짜 끝이구나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내일이 있으니까. 음. 또 어느 한편에 어. 무의식 저 어딘가에 내일이 있으니까 만회할 수 있어. 만회할 수 있어. 그런 안일한 마음가짐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네. 둘째 날은 그 순간은 이제 나한테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어차피 이 공간과 같이 하시는 선생님과 이런 조건은 다시는 갖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을 잘 내자라는 생각만 하고 끝냈을 때 끝이구나. 다행히 좋았던 것 같아요. 미진 씨는 이제 몸 안 써도 되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행이다는 이제 아예 두 번째 공연 끝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첫 번째 공연했을 때는 아쉬운 게 되게 많이 남았는데 그 아쉬움이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들었고 첫날이다 보니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내일이 있으니까 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어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연 끝나고 남아서 선생님과 함께 모두 다 함께 반성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연 때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시원섭섭하기는 하지만 한 번으로 족하다 이런 이제 몸으로 하는 공연은 한 번으로는 해봤으면 됐다.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동환 씨 첫 공 때 아쉽고 좀 더 분발하셔서 둘째 공연 하셨죠? 예. 왜 그래? 아 이쪽만 가면 어두워 이렇게. 첫 공연을 네. 할 때 아쉬웠는데 네. 두 번째 날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저랑 같이 했던 상대 친구 네. 이게 틀려버린 거예요. 아 둘째 날에. 네, 둘째 날 네. 대사를 정말 중요한 어느 정도 중요한 대사를 싹 틀려버린 거예요. 극 전체로 보면 좀 중요한 대사인데 네. 그래가지고 몇 줄이 그냥 팍 날아가요. 대신 그게 있죠. 만회해야 된다. 엉덩이에 힘이 빡 들어가면서 진짜 정신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열불이 난 거죠.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는 순간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한 것들 그걸 뭐라고 하죠? 반면교사? 아니에요. 퀴즈야? 그 갑자기 퀴즈네요. 죄송합니다. 그 사자성어가 아닌가 속담인가?
전화위복. 죄송합니다. 사자성어 전화위복을 했습니다. 복이 됐군요. 그쵸.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단막극 퍼레이드 전과 후의 스스로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떤 것이 나아졌고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얻은 게 있다면 잃은 게 있을 수 있고, 잃은 게 있다면 반면 얻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엔 미진 씨부터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어떤 게 나아지셨어요? 자신감이 되게 많이 붙었고요. 자신감. 네, 아까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딸린다 그랬는데 또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체력이 붙더라고요. 또 할 때는 떨어졌던 체력이 하고 나니까 단련이 됐어. 체력이 붙었고요. 용감한 사용수 팀 5명 전원이 발성이 좋아졌어요. 공연을 할 때 당시에 배경음악을 쭉 깔아놓고 하는데 배경음악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계속 던져야 했고 그 행동들을 하면서 또 대사를 뱉어야 했기 때문에 다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발성이 좋아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연기적인 부분도 좋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체력이나 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연출의 큰 그림. 연출을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용환 씨, 어떤 게 달라졌나요? 그 정용환이라는 사람이 좀 더 연기에 다가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그 부족함을 확실하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원래 출발한 작품이 참 그래요. 멋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연기자를 꿈꾸고 있는데 그 연기자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모든 걸 빼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하지 말자 이거. 아직 덜 접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집에서 혹시 공부하세요? 저는 좀 그렇게 됐어요. 멋있게 해주시면 아니 돼요. 이게 그거 하고 나니까 좀 공부가 돼. 이게 인생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항마력이 이제 올라가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진짜 인생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우은 씨? 저는 잃은 것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아, 좋아요. 네. 아, 이런 게 유일하게 이런 게. 아까 초반에 잠깐 말했던 명작극장 인형의 집 그 전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낭독극 집이 있었. 거기서 또 출연하셨던. 아, 그렇죠. 네. 그것도 유튜브에 있죠. 아, 그렇죠. 낭독극이 끝남과 동시에 명작극장을 달리기 시작해서 명작극장이 끝날 즈음에 단막극을 제가 이렇게 쭉 달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을 같이 하긴 했어요. 같이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쪽 팀에 있는 산이라는 친구도 같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걸 쭉 달리다 보니까 체력이 원래 좀 있는 상황이면 이게 탄력을 받아서 쭉쭉 갈 텐데 다 이렇게 소진되고 마모되고 없어졌거든요. 그걸 잃어버렸고요. 제 체력을 잃었다. 여기서 잃었던 체력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5명이 쪼개 가졌어요. 신기한 분들이네. 해야죠. 그리고요. 그 대신에 저는 좀 그 길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상대를 제가 잘 못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수업을 할 때 보면은 마주보고 1대1 대사를 시키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눈을 똑바로 못 봤어요. 왜냐면 대사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가 할 것들에 갇혀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관객들한테까지 던져줘야 되는 역할에 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상대 배우가 무섭다라는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너무 긴장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 무섭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던 저 사람이 받아줄 거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던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게 제가 받아지면서 그 모습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이게 라디오 드라마라던가 더빙이 되더라도 주고받는 걸 하게 된다면은 그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얻지 않았나?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감? 혹시 더 잃어버린 건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다 너무 좋게 여름? 나의 여름? 2019년 나의 여름? 저 잊어버린 거 있습니다. 저의 연차를 저의 휴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좀 했는데요. 네. 저의 살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몇 킬로 안 돼요, 근데. 이게 워낙 덕지가 크니까. 좋겠다. 근데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좋겠다. 잃어버린 게 많네. 많이 잃으시고 많이 또 얻으셨습니다.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준비하시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을 한번 꼽아볼까요? 되게 재밌었다. 극 자체가 관객들에게 이런 의도로 다가가고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야 되지만 우리가 준비하면서 겪는 수많은 해프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의도로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받아줘서 감정이 깨졌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완성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해프닝들에 대해서 모를 거란 말이죠. 이 팀에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용감한 사연수가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외전으로 유튜브나 이런 거 촬영을 했을 때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연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 소녀가 갑자기 오빠가 아니라고 막 우기고 있을 때 가슴에서 총을 꺼내서 사연수를 죽인다던가 다른 엔딩. 아니면은 간수장이 갑자기 신부 옷을 꺼내입고 십자가로 갑자기 주기도문을 또 외우면 어떠냐 등 의견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게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준수 인터뷰한 거 그거 말씀드려. 간수장 역할을 맡았던 이제 준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인터뷰를 공연을 하기 전에 이제 그렇죠, 했죠. 하셨잖아요. 네네. 되게 진지한 아이가 있어요. 저희가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그 준수라는 아이가 정말 덩치도 크고 보면은 되게 약간 험상궂게 생겼는데 연출 선생님도 처음에는 위험이 느껴져서 간수장을 맡았는데 애가 너무 귀엽고 섹시한 거예요. 섹시하다고? 섹시했다고요? 연기를 하는데 너무 섹시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신부를 맡았던 오빠도 좀 덩치가 있으셨고 간수장을 맡았던 준수라는 애도 덩치가 있었는데 한 명은 간수장이 너무 섹시하게 하고 한 명은 신부인데 배 내놓고 막 연기한다고 툴샷이 안 맞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기도 했었고 저희 연극했었던 그 인원들이 대체적으로 덩치가 다 커요. 소녀를 포함해서도 되게 덩치가 다 컸어요. 유일하게 이제 간수를 했던 아까 그 인형의 집 같이 했다는 그 산이라는 아이만 얄쌍한 애였는데 그래서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네들 덩치를 줄일 겸 힘들게 할 겸 그렇게 동선을 좀 바꾸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저희는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어두운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네. 아, 네, 그런 좋았어요, 진짜. 작품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당사자들은 힘든데 죽는 줄 알았어요. 고생했어요. 네. 상당히 그 인간의 간사함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되게, 남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나도 좀 즐거워. 좀 즐거워. 있잖아요. 예. 예상외로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아, 이 장면에서 안 터지면 어떡하지? 이 장면에서 안 웃으면 어떡하지?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저희 더군다나 이제 관객이랑 또 같이 하는 그런 또 공연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어깨동무 그걸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원래 저희끼리 하다가 이러다가 관객들이 안 웃으면 안 되니까 끌어들이자고 해가지고 살짝 지나간 생각인데 약간 맞박이의 재현이 아니었나 그런 걸 해봐요 진짜로. 네, 안쓰러움을 연출하면서 그것이 우픈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꼼수를 되게 많이 썼죠. 약간 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발 준비하시면서는 어떠셨나요? 정우라는 친구가 네. 엄청 뻣뻣해요.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게 참 귀여워요. 여기 또 귀엽네요. 이렇게 레고처럼 걷거든요. 그거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보고 있으면 좀 안쓰럽기도 하면서 푹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힘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엔딩 장면이 여건이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데 거기서 되게 뻣뻣한 자세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코앞에서 봤어요. 뭐 그거 빼고는 뭐 어느 정도 해서 괜찮았어요. 모든 대화나 생활 속에서 이미 유머를 늘 달고 사는 우리 원장님과 함께 준비를 하셨던 운 씨가 가장 많은 연습 가운데에 폭소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저는 원장쌤을 웃겨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어떤 일이죠? 네가? 제가요. 어떻게 웃겼을까? 네,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글로리아한테 벤이 이제 좀 자격지심을 느끼다가 당신 거기가 작지 않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 어디요? 라고 되묻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글로리아가 바들바들 떠는 장면들이었어서 자신감 없게 그냥
거기가 어디요?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이게 그게 이제 재미 요소들을 원작선생님 정말 많이 넣으셨거든요. 정말 빼곡하게 채워 넣으셨는데 보다 보니까 저도 뭐 하나 하고 싶잖아요. 수업을 들었을 때 섹시한 걸 어필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왔을 때 한번 과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권문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묘사하시고 표현하셨던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웅크려 있다가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허리를 펴서 뭐 어디를 말하는 거냐. 어디를 말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 어디를 말하는 건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어디를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게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과장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깨질 수도 있으니까 흐름이. 근데 선생님이 리허설을 하시던 도중에 현실로 웃음이 터지셨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됐구나. 바로 이거야. 됐구나 했는데 이거야. 이제 선생님이 그거가 되게 유쾌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럼 난 계속 이 방향으로 나도 뭔가를 준비해 보는 걸로라는 생각을 했던 에피소드죠. 그 장면이 그렇게 탄생했다는 거죠. 네.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그러면 기억에 남는 실수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정우 씨가 네, 친구가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놓쳐가지고 대사를 이렇게 넘겼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사를 놓친 거뭘 놓쳤지? 그거 말고 뭐 없어요? 있다고 해봐요 빨리. 만들어내. 만들어내? 만들어내봐요. 그래야 끊지. 미진 씨 있어요? 저는 있어요? 공연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이 얘기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부까지 할 줄 알았는데 4부까지 하게 되네요. 잠시 쉬었다가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512-3509. 강영호 보쇼 4화 보이스멘토 예비성우 단막극 퍼레이드 출연배우 편 3부가 끝났습니다. 4부 곧 시작합니다. 점점 불붙는 예비성우들의 열정 토크 기대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주세요. 02-512-3509. 강영호 보쇼 4화 보이스멘토 예비성우 편 4부 예비성우들의 열정적인 마지막 토크 시작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4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영호의 보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미진 씨, 네. 네.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티가 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애드립이 반이긴 했지만 대사가 있었습니다. 대사가 있었어요. 있었겠죠? 있었구나.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너무 긴 대사였는데 너네가 이제 행동을 하면서 하기 너무 힘들면 좀 줄여라 라고 해서 좀 줄여가지고 했는데 그것마저 힘들어서 현장에서 어찌 보면 날아간 거죠. 특히 첫날 공연에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대사 전달도 안 되고 뭉개진 것도 많았고 없어진 것도 많았고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만 알고 있는 지금 밝히는 저희의 실수입니다. 뭐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랑 선생님은 뒤에서 이제 보고 계셨을 때 선생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동선하면서 막 저기 숨어있던 주인공인 준현 오빠 치고 간다던가 커튼이 갑자기 열린다던가 안에서 깜짝깜짝 놀라겠네요. 참 아찔한 순간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저는 용감한 사형수를 보면서 준현 씨가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극에서. 저는 극 중에서 그냥 힘들어 해야 되는데 현실을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게 용환 씨. 네. 아까 얘기하다가 못한 거 있다면서요? 네. 반응이 왜 이래? 아까 하던 얘기 이어나가 보자면 네네네. 아이를 강물에 띄워버리는 듯한 장면이 있어요.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놓고 그걸 보고 미쳐가지고 웃거든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싹 이렇게
뛰어논다고 뛰어났는데 거기 송준석 선생님이 야 인마 너 그거 서랍 문 닫는 거 같아. 그거 아니야.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나름대로네. 아유 그렇습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관객석에 앞에 있는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거다. 그걸 받으면은 그 연기는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옳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본 공 때 싹 해갖고 그 딱 줬죠. 딱 주니까 그 앞에 있는 그 관객이 싹 받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성공. 이건 성공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더 붙어가지고 팍팍팍 잘 된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의 니즈에 충분히 만족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아 그런 일이. 재밌다. 네. 네. 좋습니다. 운 씨. 네, 기억에 남는 실수. 정말 많은데 탱고를 추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탱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사전 인터뷰에서 계속 퍼포먼스 하다가 이제 다 밝혀졌으니 탱고를 추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탱고를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실제로 그 탱고를 하시는 선수분께 배웠었고 그 짧은 1분짜리 공연을 위해서 후반에 가서는 대사 연습보다 탱고 연습에 이게 웃기면 안 되니까 되게 집중을 했거든요. 출발팀에서 동작 때문에 고민한 것처럼 우리 팀도 똑같이 탱고에 맞춰서 엄청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첫날 공연 때 스텝이 꼬였었던 거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휘청했거든요. 순간적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탱고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어떻게든 모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웃었어요. 그냥 글로리아처럼. 그냥 이렇게 실수가 있어도 그냥 깨르르 웃고서는 그냥 되게 행복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연출을 하고 제 딴에서는 망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아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일단 공연을 끝냈는데 그걸 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탱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 했더니 안 그랬다고. 그래서 아까 그 내가 웃었던 그게 실수했었던 거다 했는데 언니가 그때 그냥 웃어서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얼마나 내가 그때 웃어서 그 당시에 웃었던 나한테 얼마나 감사하던지. 잘 모면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내일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짐했었죠. 그때.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 실수는 저희만 알고 관객들한테는 안 들킨 거잖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그 순간순간에 찰나찰나에 많은 생각들이 오갔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단막극 퍼레이드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우 지망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각자의 미래에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하고 자신감을 가지자라는 취지로 저희 학원에서는 예비성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 호칭을 쓰고 있는데 저 또한 근자감으로 이 쇼에서 성우 될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동기부여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무너지기 쉬우니까 남은 시간은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들, 내 앞을 방해하는 장애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시청하고 계시는 성우 지망생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네,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시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동경하는 목소리, 하지만 내가 따라할 수 없는 목소리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명작극장에서도 같이 했었지만 한신정 선생님께서 네. 저하고는 목소리가 완전 극과 극의 피치를 갖고 계신 선생님이시고 밝고 애교 있고 사람을 밝게 만들어주는 주변을 밝게 만들어주는 분위기와 말투를 갖고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하고 목소리 톤 자체도 낮고 유쾌하다는 가능하지만 발랄하다 쪽은 아직은 다가가지 못한 입장에서 명작극장을 계속하면서도 한신정 선생님께서 평상시에는 되게 높게 말씀하시고 밝게 얘기하시는데 그 맡으셨던 역할에서는 차분하고 선생님이 갖고 계신 중저음대로 이제 연기하시는 거 그걸 보면서 나도 톤을 높이고 뭐 그런 거에 집중해야 될 거라기보다는 진짜 그 에너지와 발랄함과 이런 걸 따라가야 되는구나. 나는 아직 발랄이란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구나.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는 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가가는 걸로. 다가가는 걸로. 다가가는 걸로. 미진 씨, 동경하는 목소리, 그러나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목소리.
정말 멋진 중저음. 제가 저음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나레이션을 하거나 섹시한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그 중저음 소리가 하면은 못할 것 같진 않다. 열심히 하면 언젠간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저도 연습을 하면서까지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소리를 저는 갖고 싶고요. 노력할 거고요. 그래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저음. 중저음. 엄청 멋있는. 섹시한 중저음. 섹시한 중저음. 저한테는 섹시라는 단어가 없어서 아유, 그런 게 없어요. 만들어 봐요. 용환 씨. 동경하는 목소리. 사실 성우분들 목소리가 다 워낙 좋아서 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요. 뚜렷한 목소리를 찾는 그 과정이 되게 부러워요. 프로페셔널이라는 완벽한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 되게 부럽고, 아직은 저는 아마추어기 때문에 색깔이라던가 남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다인데 그게 없어요. 일단 성우가 돼서 저도 제 색깔을 빨리 찾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동경하는 목소리는 모든 성우님들의 목소리 다 동경한다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치. 그치? 그쵸? 그치. 재미가 이상하죠. 그치. 한 명도 동경하지 않는 걸로. 나만의 소리를 찾아가겠다. 너무 진부했나요? 멋있다. 요새 어디 따로 학원 다니세요? 왜요? 되게 말이 있어 아주 보이려고 자꾸 말을 막 만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반면에 가장 자신 있는 목소리나 액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자신 있다. 그러니까 막 이거 내가 제일 잘해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좀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 안 줘야지. 자, 용환 씨. 저는 딱 제 나이에 맞는 역할이 되게 편해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젊은 청년? 젊은 청년. 딱 저 같은 에너지 있고 에너지. 덩치 큰 네. 그런 역할을 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자신도 있고. 물론 부족합니다. 대본 쓰시는 분이 용환 씨를 딱 머리에 그려놓고 대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네가 해. 미진 씨는요? 저는 힘이 좀 좋다 보니까 힘 좋은 10대 여자라던가 아역이라던가 어린 아역 남아 이런 애들이 톤을 좀 높게 쓰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조금 자신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밑에 쪽 사람들은 밑에 쪽 사람들은 조금 거부감이 드는데 위에 쪽부터 이제 차근차근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운 씨는요? 제가 그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반대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가장 편했던 거는 보이시한 10대 여자들 캐릭터 중에서는 보이시한 10대 말을 좀 거칠게도 하고 아니면 쏘아붙이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들 편애하고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욕은 아닌 그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이시하고 거칠면은 그런 대사들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뭐 야! 라고 부른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 할 때 편하고요. 아무래도 소리 자체도 그렇고 제 평상시 말투도 보이시한 면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편하고 10대 남마 캐릭터도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편해요. 조금 에이지가 있더라도 외치고 막 이런 애들은 물론 힘들긴 하지만 여자 성우들이랑 그리고 지망생들 라인에서도 제가 낮은 편에 속하니까 그런 소리를 낼 때 아 너가 좀 개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자신감 갖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직 성우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혹시나 뭐 어디서 봤든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훈련법, 영화를 많이 본다던가 길 가다가 보이는 글자들마다 다 읽어본다던가 그런 거 혹시 개인적으로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다들 하시는 거겠지만 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약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보완하려고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되게 많이 보고요. 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그 연령대 말투라던가 그 연령대 뭐 동영상이든 뭐 그 캐릭터든 찾아보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만의 연습법은 아닌데 선생님 중 한 분이 자기가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약간 미친 애 같지만 누구랑 전화를 하는 건 아닌데 실제 상황을 만들어서 나 혼자서 연기를 한다던가 밖에서 하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창피하잖아요. 근데 내가 전화를 하면서 연기를 한다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대사를 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밖에서 이렇게 전화기를 들면서 연기를 했던 적도 많습니다. 지금도 네. 가끔씩 그러고 있고요. 네. 전화기 들고 이별 연기하면 재밌겠다. 아직까지 그렇게 감정 연기 같은 건 안 해봤고요. 화내는 것까지는 해봤습니다. 편의점에서 해본 적 있어요. 그것도 나름 자신감을 조금 얻자라고 해서 했었던 건데 제 연기가 어색했다면
뭐야 쟤 이렇게 쳐다봤겠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도 조금 연기를 해보자라는 소음공해가 안 될 정도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도가 상당히 신선하네요. 요즘은 무선 이어폰들을 쓰고 계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전화기를 안 들어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누구랑 얘기하지 보고 있으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 꽂고 있거든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보고 계시죠? 꿀팁, 네, 꿀팁. 꿀팁입니다. 네. 용환 씨는 뭐 있어요? 녹음이 되게 좋아요. 녹음. 네, 녹음. 자기가 부족한 연기를 예를 들면 노역이 부족하다. 노인분들이 많은 곳에 가서 녹음기를 켜놓는 거예요. 해보고 내가 다시 녹음해보고 듣고 이게 참 좋더라고요. 자신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반복 연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운 씨는? 연습 기록을 작성을 하는데 연습 기록. 수업뿐만 아니라 제 개인 연습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는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내가 어긋나는 부분들이라던가 그런 게 네. 습관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내가 알아챌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적어두는 노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만큼 연습했나를 기록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왜 이게 안 됐을지를 스스로 계속 곱씹는 도구로서 그거를 쓰는데 실제로 적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계속 생각하기도 해요. 폼 자체를 제가 만들어 놓아가지고 네.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적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때 왜 이랬지? 내가 왜 말이 꼬였지? 그러면은 뭐 호흡이 딸려서든 발음이 부족해서든 혹은 내적인 긴장도가 높아서든 이런 이유들을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계속해서 그 정립해 두는 거죠. 내 케이스들을. 그런 도구? 허허. 그런 거를 씁니다. 그럼 오늘도 끝나고 쓰실 생각이세요?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타이핑 중입니다. 적어놔야죠.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멘토 성우화술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호의 보쇼! 강영호의 보쇼 지금까지 3분 모셨었는데 성우님들 모시고 얘기할 때랑은 또 다른 감정이 듭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성우 지망생께서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단막극 퍼레이드를 빛낸 예비 성우 3분 모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각자 늘 보기만 했던 보쇼 직접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방송이라고 해서 되게 처음엔 긴장하고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네, 들어보세요. 이슬을 막 꽂으시네. 이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저번에도 한번 해봤지만 경직이 돼서 네.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번엔 되게 어색하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편하게 하자. 그게 좋잖아요. 네. 너무 편. 성공하셨어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서 네. 개인 스스로는 나쁘지 않았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미진 씨요? 저도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녹화 시작하기 전에 소주를 한 팩 뜯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의외로 재미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MC분이 워낙 잘 쳐주셔서 출중한 분이죠. 출중한 MC분께서 이제 같이 했었던 이 두 분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은 씨. 처음에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쵸. 단막극 퍼레이드에 대해서 과연 잘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좋은 기억이고 힘든 기억이지만 질문 보내주신 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보냈던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고 같이 했던 팀이지만 잘 모르거든요. 어땠는지. 왜냐면 공연만 보고 리허설만 보고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다들 또 동일한 날짜에 공연 올리고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오늘 또 이렇게 저의 흑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우리 모두의 흑역사.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분께. 저희들 정신적 지주시죠. 선생님들께 한 분씩 짧게 20초짜리 영상 편지를 하나씩 쏴 드릴게요. 송준석 선생님 덕택에 공연이 잘 마무리됐고 정말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문정 선생님 이번에 이쁜 아이 풍산하셔서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해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 늘 항상 감사하고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자, 10초짜리. 자. 단막극 퍼레이드 하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조언 해주셨거든요. 오디션 때
한신영 선생님도 그렇고 송준선 선생님도 그렇고 김신우 선생님도 그렇고 이현 쌤도 저한테 코멘트 해주신 거 잘 받아서 단막극 잘 끝냈고요. 단막극 하면서 권문정 선생님과 최영현 선생님 그리고 이다슬 선생님까지 예,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 쌤, 네 원장 쌤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원장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어우 빌려온 걸로. 큰일 날 뻔했어. 위진이한테 빌려온 걸로. 많이 빌려온 걸로. 알겠습니다. 딱 맞았어. 자,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각자 답답형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정용환에게 역원이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치. 조은에게 탱고란? 아찔한 기억. 아찔한 기억. 자, 이미진에게 가면이란? 소녀 그 자체? 소녀 그 자체. 이건 좀 설명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각시탈? 결국엔 본성을 숨기고 있는. 좋아요. 네, 각시탈. 용환 씨 뭐 아쉬워요? 아쉬움이 넘쳐나. 자, 다시 한번. 정용환에게 역원이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얘 이거? 노렸어. 네, 솔직히. 네. 강용의 보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 보내드리기 전에 나와주신 게스트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보이스멘토 소리방송에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왜 반응이 없어? 자, 일단 받고. 자, 야, 이게 있잖아요. 잠깐만. 우와, 이야, 여러분. 이야. 자, 오늘의 게스트 태동이 삼형제 모시고 여러분. 이거 한번 열어보시죠. 단막극 퍼레이드의 좋네요. 이거 되게 감동적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유튜브에 꼭 댓글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가 되는 그날까지 성우 지망생과 성우 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보이스멘토 성우 방송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 내가 된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어이 진짜 이거 너무 좋다. 감동적이다. 네 거 봐봐. 나 어둡게 나왔네. 나만 밝게 나왔어. 단체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도사를 자임하는 MN푸드는 건조매생이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 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N푸드를 검색해보세요. 성우 토크쇼 강영호 보쇼. 보이스멘토 예비성우 편이 아쉽지만 끝이 났네요. 예비성우들의 열정적이고 솔직 담백한 토크 어떠셨나요? 의리의 힘으로 출연해주신 정용환, 조은, 이미진, 보이스멘토 예비성우 세 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 편에는 성우계 팔색조 정유미 성우님 토크도 기대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